지구상 가장 조용하고 거대한 공포가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잠들어 있는 빙하의 굉음은 수면 위로 들리지 않지만 그 무게는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엄청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빙하 210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단숨에 녹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65.8m 상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66m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 높이가 바로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 지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파국의 높이입니다. 화면에는 지금 66m 물기둥이 대한민국 영토 위를 덮쳤을 때의 시뮬레이션 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징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높이, 아파트 20층 높이의 바닷물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잠기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지만 66m 물기둥 앞에 인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거대한 바닷속 통로로 변합니다. 수도권의 핵심 도시인 김포와 일산, 부천 등 서부 지역 전체가 바닷물에 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은 한강을 따라 깊숙이 침수됩니다. 여의도 금융가는 물론이고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마저도 10층 이하 사무실은 모두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행정의 중심부가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예측입니다. 부산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운대의 마린시티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의 저층부 전체가 수장되고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66m라는 재앙의 높이는 한반도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버립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대부분의 육지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작고 좁은 나라로 변합니다. 수백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갯벌과 저지대는 영원히 수장되는 대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66m의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원흉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극과 그린란드입니다. 이 두 거대 빙상에는 지구 전체 빙하의 99%가 갇혀 있습니다. 특히 남극의 빙상만 녹아도 해수면은 58m 상승하는데 이는 전체 66m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남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대합니다. 남극 대륙은 호주 대륙보다도 넓고 영국의 스코틀랜드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매년 바다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남극의 스웨이치 빙하에 초대형 경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웨이치 빙하는 지구 종말의 날 빙하라는 섬뜩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빙하가 남극 서쪽 빙상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가 무너지는 순간 주변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도미노처럼 바다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스웨이치 빙하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1m는 한국에서 수천만 명이 사는 해안 도시들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극의 빙상 아래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빙하가 천천히 녹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빙상 아래 따뜻한 해수가 유입되면서 빙하가 바다와 만나는 접점이 뿌리부터 녹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빙 아래의 불바다인 셈입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폭발적이며 빙하의 붕괴 속도는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의 빙상도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을 7m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굉음을 내며 갈라지고 대파괴를 일으키며 바다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수십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 실화입니다. 이처럼 남극과 그린란드가 동시에 초강력하게 녹아내릴 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안가 도시는 66m 물기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이 전멸하는 충격적인 파국은 단순히 빙하가 녹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66m 해수면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구 동토층 속에 수만 년간 봉인되어 있던 메탄가스의 대폭발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같은 북반구의 광활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구 동토층입니다. 영구 동토층은 말 그대로 수천 년 이상 얼어붙어 녹지 않았던 땅입니다. 이 땅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흙과 섞여 있는데 그 얼음 속에 수많은 동식물의 유해가 갇혀 있습니다. 유기물이 얼음 속에 갇힌 채 수만 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된 것입니다. 이 유기물들이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메탄이 지구 대기에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순간 지구의 기온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치솟아 불바다가 됩니다.
단순한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인류가 살 수 없는 파국의 행성으로 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영구 동토층의 메탄 저장량은 엄청납니다. 현재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탄소의 2배에 달하는 양이 땅속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초대형 메탄가스가 한꺼번에 대기 중으로 봉인해제된다면 지구 기온은 10년 안에 평균 3도에서 5도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역대급 온도 폭풍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거대한 싱크홀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타가이카 크레이터로 불리는 이 거대한 구덩이들은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땅 아래의 얼음이 사라지고 가스가 분출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이 구덩이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는 마치 지구가 내뿜는 거대한 독가스처럼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다 아래에도 메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지방의 차가운 해저 퇴적물 속에는 메탄 수화물, 즉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고체 형태의 메탄이 잠들어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조금만 상승해도 이 메탄 수화물이 녹아 메탄 기포로 변해 바다 위로 급습합니다. 해저에서 바다 표면으로 메탄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초전박살 광경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 지구의 대멸종 사건 중 일부가 이 메탄 대폭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약 5,600만 년 전 고생대 팔레오세의 기온 극대기 사건은 바다 밑바닥의 메탄 수화물이 녹아 엄청난 양의 메탄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지구는 대규모의 생명체 전멸을 경험했습니다. 이 역대급 대참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66m의 해수면 상승이 느린 독이라면 메탄 대폭발은 순식간에 인류를 감쪽같이 소멸시키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재앙이 서로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메탄이 폭발적으로 온도를 올리면 빙하가 더 빠르게 녹아 해수면을 올립니다. 해수면이 올라가 따뜻한 해수가 유입되면 해저의 메탄 수화물이 더 빨리 녹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면서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언제 대한민국 해안이 침수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초강력 메탄 폭풍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진실은 인류에게 비상출격을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방관한다면 인류 문명의 붕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확정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강력 메탄가스 폭풍과 66m 물기둥이라는 두 가지 초대형 재앙의 서막을 확인했습니다. 이 파국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지형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고향을 잃고 난민으로 변합니다. 66m는 전 세계의 해안 도시와 주요 산업 기반 시설을 감쪽같이 전멸시킵니다.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고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서 인류는 역대급 생존 경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피해가 더욱 폭발적일 것입니다. 농토의 대부분이 서해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식량 생산 능력이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며 이들을 수용할 내륙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량과 안전한 거주지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갈등은 국가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는 대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파국적인 대참사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대재앙 앞에서 어떤 비상출격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학자들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수도가 세종시나 대전이 아닌 강원도 태백 산맥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태백 산맥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며 침수 위험이 적습니다. 국가 행정 기능과 필수 인력을 안전한 고지대로 옮기는 최후의 봉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청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산업과 식량 저장 시설, 그리고 군사방어 시설까지 모두 옮기는 국가 존립을 위한 일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수자원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강과 지하수로 역류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식수가 오염되는 급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륙의 고지대에 대규모 담수화 시설과 지하수 개발이 초일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깨끗한 물이 곧 생존의 전부가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 모든 파국이 불과 100년 혹은 늦어도 200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이 재앙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과연 이 초대형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탄소 중립 기술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순삭하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폭발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국가의 소멸을 막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지구를 식히는 인공적인 방법들, 즉 지구 공학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대기 중에 미세 입자를 뿌려 태양광을 반사시키거나 구름을 밝게 만들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 등입니다. 이 방법들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크지만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출격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노력은 결국 인류가 파국을 막고 멸망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매복 공격이자 방어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재앙의 속도를 늦출 수도 혹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지구를 살려낼 마지막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인류 문명의 소멸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의 집과 고향에 대한 걱정이나 의견을 댓글로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의 참여가 바로 이 초토화 시나리오를 막을 첫 번째 일격이 될 수 있습니다.